2018년 아이폰 X가 발표될 당시 노치 디자인은 수많은 논란과 비평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다양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사에서 디자인을 그대로 채택하기도 했었죠. 전면 카메라와 페이스 아이디 센서를 넣어두기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각 제조사들이 극강의 배제를 구현하는데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로부터 3년의 세월이 흘러 이제는 인피니티 5, 팝업 카메라 등의 다양한 기술을 적용해 극강의 베젤리스를 채택한 디스플레이들을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애플에서도 더 이상 노치 디자인을 쓰기가 부담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아이폰 12에서 새로운 디스플레이의 제품을 만날 수 있는 기대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일까요? 다양한 루머들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노치리스 아이폰 디자인이 유출되어 흥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유출된 이미지 그대로를 적용한 디자인으로 출시가 된다면 혁신 그 이상의 가치로 다가올 것 같은데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루머 제작자들의 바람일 것으로 보는데, 최소한 모든 센서들을 축소하여 이전보다 훨씬 작은 크기의 노치가 되지 않을까 본인은 예상해봅니다. 폰 아레나에서는 여러 차례 애플이 아이폰 디스플레이 외형을 바꿀 것이라고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둥근 모서리를 가진 아이패드 프로와 흡사한 프레임을 가질 것이라고 전해왔는데요. 이것은 아이폰 4의 디자인을 콜백하는 형태라 반기는 유저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예상 렌더링 이미지의 후면 디자인 역시 정사각형으로 아이폰 4의 외형을 떠올리기에 충분합니다. 카메라 렌즈는 전작보다 더 많아진 형태라 사각형 모드를 꽉 들여찬 형태가 되어 안정감을 주고 있고요. 2019년에는 미드나이트 그린 색상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네이비 블루 컬러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더 묵직한 감성을 원하는 유저들에게는 어울릴 만한 색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디스플레이 크기는 5G 모델을 제외하고 총 4가지로 구성되는데, 일반 모델에서는 5.4인치와 6.1인치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고, 프로 모델에는 6.1인치와 6.7인치 이렇게 두 가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LCD를 버리고 아몰레드 패널을 전체 모델에 적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일부 한국 언론에서는 애플이 삼성과 LG에서 OLED 패널을 구매할 것이라고 예측하는데, 프로 모델 라인은 삼성, 일반 모델 라인은 LG를 채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스펙은 이미 A13 바이오닉 칩셋의 성능이 강력하다는 사실은 사용자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세대 아이폰 SE 모델에도 탑재가 되었고, 미국에서는 사전 예약을 통해 구입한 유저들이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2020년에는 애플이 5나노미터 공정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칩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이폰 12의 성능을 맥북 에어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삼성의 덱스와 같은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프로세서의 성능은 현재보다 15% 정도 향상될 것이라고 하고, 재미있는 점 하나는 CPU의 열을 식히기 위해 배터리가 방전되어 꺼질 때 별도의 쿨링 기능을 작동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인덕션 렌즈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실체가 드러나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 12의 카메라 스펙을 살펴보면 2019년에는 초광각, 광각, 망원 렌즈의 조합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루머에 따르면 애플은 6,400만 화소 센서를 테스트한다고 알려졌는데요. 삼성의 망원 줌 렌즈와 같은 시스템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소식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다만 디지털 줌으로 이를 대신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망원과 초광각 카메라 렌즈도 약간의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F1.6의 보다 밝은 조리개 값을 채택해서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도 보다 밝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LiDAR 센서를 후면에 추가해서 강력한 TOF 카메라로 주변 환경과 물체를 정확하게 스캔할 수 있다는군요. 이는 디지털 공간의 상호작용이 보다 강력해질 수 있으며 애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AR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겠죠. 화면 지문인식 시스템 관련한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갈립니다. 그런데 출처가 알려지지 않은 소식에 의하면 쿠포티노에서
화면 지문 인식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물론 근거 없는 소문일 수도 있으나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과거에도 이와 같은 주장이 거론되었지만 전작에서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삼성, LG, 화웨이, 샤오미 같은 기업에서 이미 적용 중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채택 가능성이 이전보다는 높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를 통해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기업들과의 경쟁에서도 유리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 12에서는 두 가지 5G 모델 라인을 볼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스마트폰 흐름을 생각한다면 필수라 보여지는데요. 이 역시 정확한 보도는 없으나 5G 모델을 채택해서 출시될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 6가지 모델이 우리들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겠죠. 출시 관련해서는 아무런 방해 요소가 없었다면 9월 초에서 중순쯤에는 발표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들 알고 있듯이 전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인해 지연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의 수많은 공장에서 딜레이 관련한 보고서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정상적인 출시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대변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지연될 것인지 중요할 텐데 최악에는 몇 개월 딜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 12월 혹은 2021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역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가격은 5.4인치 일반과 6.1인치 맥스 모델이 약 7에서 800달러 수준이고요. 이것을 하나로 환산을 하면 86만원에서 98만원 사이가 됩니다. 6.1인치 프로는 999달러, 하나로 123만원, 6.7인치 프로 맥스 모델은 1099달러, 하나로 135만원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전작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약간 저렴해진 수준에서 판매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만큼 2세대 아이폰 SE가 아닌 아이폰 12를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